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주식 썰전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이번 분기 안에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회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현지 시각으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암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두 가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런 이슈가 있어서인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도 빨간불이 켜냈습니다. 예, 이야기 맞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주식 썰전에서 이런 네.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뭐 최근에 시장이 좀 악재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한 2, 3주 정도 어려웠죠. 좀 힘들고 좀 안 좋았던 분위기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악재보다는 이제 조금씩 호재성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사실 이제 IT 섹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도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저가 제품들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도 좀 힘들었고, 또 경기가 좀 최근에 둔화되면서 이런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좀 약간 주춤했던 이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들이 조금씩 등장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당장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네. 그 6월 달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정말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냐, 아직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관망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모처럼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IT 섹터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 쪽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애플에서 어떤 투자 지연이나 양산 지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이쪽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힘들었고요.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비 투자 산업이다 보니까 이 사이클, 보통 짧게는 한 1년 반에서 2년 이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한 달 반, 1년 반 정도, 그리고 한 2년 정도 연속적인 하락, 그리고 침체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좀 바닥을 이제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가 경쟁 업체이죠. 경쟁 업체인데 이런 패널을 공급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장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의 가동률, 풀 가동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일부 부품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부각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일단 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당장 내년도에 삼성 쪽에 한 200만 대 정도,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연간 500만 대 정도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공급되는 물량들은 이제 77인치와 83인치 그 와이드 OLED 패널 쪽입니다. 뭐 대형 TV나 상당히 큰 그 디스플레이 쪽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혹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새로운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와 연관된 그런 사업으로서 이번에 LG가 공급한다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8.6세대 OLED 투자를 좀 본격화하겠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전 세계에 양산을 시도를 한 그런 적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이즈가 한 2.25에서 2.6m 정도, 굉장히 대형이죠. 지금도 뭐 한 1.5m나 1.8m, 지금 한 6세대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0인치, 120인치 정도의 크기로 양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거의 2배가량 큰 OLED 패널을 양산을 진행을 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도 대략 한 4조 원가량, 여기에다가 기존의 LG 디스플레이 쪽이 삼성 쪽의 물량을 받아서 풀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OLED 장비나 소재, 부품주들이 그동안 1년 반에서 2년 동안 극심한 침체를 겪어왔던 부분에서 일단 바닥을 다지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요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이 살아나려면 IT 섹터가 조금 움직여줘야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네. 반도체 쪽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DRAM 재고 부분들이나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본격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이런 삼성과 LG의 이런 풀 가동 혹은 새로운 8.6세대의 양산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업황 회복과 함께 이런 부품, 소재, 그리고 장비 쪽,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은 대부분 반도체 장비하고 겸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힘들었던 이런 장비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수주, 발주에 의해서 실적 개선과 함께 업황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신제품 이제 출시가 하반기 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보다는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반기 때 애플향 쪽 관련된 패널들의 공급 가능성들, 이런 것도 주목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특히 이제 OLED 쪽의 장비주나 부품주들, 소재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당장 여기서 뭐 급등하리라 보진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베니아냐 프로이천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로 했는데, 워낙 이제 그 작은 소형주다 보니까 이런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뭐 일부 이제 선익 시스템이나 HP 테크놀로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이제 OLED 소재나 부품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 따라서 뭐 중기적으로 하반기를 노리는 전략으로서 이런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나 부품주들의 어떤 저가 매수 전략은 지금 슬슬 시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이쪽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황 종목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또 건물 협정, 경기 침체 우려감 등으로 짓눌려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장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IT 전기전자 부분이 부진했습니다. 최근 거래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또 오늘의 LG 디스플레이 관련 소식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과 함께 OLED 부품과 소재주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이 이슈 미국 임상종양학회 때문은 아니지만 예. 더 모멘텀 받으면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을 일단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임상종양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두 번째는 그동안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한 2년 동안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좀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계속 주가가 좀 하락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제약주들이 뭐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됐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게 참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뭐 해외 기술 수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시장 퇴출이나 또 일부 임상 실험 실패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주가들이 또 다시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게 좀 반복이 됐었는데 사실 바이오 제약주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실은 어떤 실적이나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미래의 가치,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은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고 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좋을 때는 주가들이 굉장히 잘 가고 오래 가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로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시장 심리가 좀 안 좋을 때는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미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의 실적, 당장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뭐 한 2년 동안 바이오 섹터들이 뭐 거의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주가도 이미 뭐 많이 빠질 만큼 빠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지난 이제 3월 달에 미국 이제 임상 종양학회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네. 뭐 6월 달 이번에 이제 임상 종양학회 관련된 이슈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얼추 국내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특히 이제 그 면역 신약 개발 쪽에 굉장히 강점을 보였고 한 2, 3년 전부터 집중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슬슬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도 우리가 지금 저점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그 6월 2일부터죠. 2일부터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 이제 임상 종양학회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재료들도 슬슬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세계 그 3대 암 학회라고 하죠. 네.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고 관심도가 제일 그런 이제 많은 컨퍼런스 학회인데 뭐 3월 달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암 연구학회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암 연구학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미국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발표를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의 어떤 기술 이전 계약들이 체결이 됐던 과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국내 주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한 17개 기업들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할 텐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에 따르는 어떤 기술 공동 개발이나 또 기술 이전 계약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주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레이저티닙 아마 임상 발표 이상이 이제 그 발표가 될 텐데 이미 이제 미국 FDA 조건부 이제 허가를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앱클론이나 에스트큐브 또 NKMX 또 HLB 오늘 뭐 HLB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뭐 이번에 그 이제 표적항암제 리버스 에너지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와 함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뭐 최근 이번에 이제 임상 종양학회 참여하지 않은 바이오 제약 회사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나 뭐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삼청대 제약이나 한수 바이오med 등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주가들이 최근 저점권에서 슬슬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면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어떤 탄력을 받을 텐데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이제 어떤 초기 혹은 어떤 그 많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주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측면을 본다면 어쩌면 지금쯤 미리 이제 저가권에서 매수를 준비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 뭐 워낙 전문적이고 최근에 임상 결과들을 일정대로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정들을 같이 살펴보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저도 많이 선호하는 종목 섹터인데 네. 지금쯤이면은 최소 우리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한 6, 7개 종목이라 친다면 이쪽 종목들을 하나쯤은 이제 편입을 해서 가져가는 게 하반기 어떤 투자 전략성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 미국 종양학회 이슈와 함께 또 하나는 최근 2년 동안 바이오 제약주 상승세, 강세다운 강세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이오주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을 때 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주 저점 위치한 부분과 단기적 재료로 말씀드린 다음 달 예정된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종양학회 재료로 긍정적 전망 주셨고요. 종목들로는 유한양행, HLB, 한미약품 등 여러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미리 관심 갖고 보셔서 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진행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 시장 전략을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천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1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인데요.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이고 오늘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 좀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6% 급등세 보였고 마감도 12%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성우 하이텍 앞으로의 전망도 더 나아질까요? 예, 뭐 일단 워낙 이제 전기차가 네.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관심을 받지를 못했는데 네. 결국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투자를 확대한다면 전기차에도 자동차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다만 네. 이제 워낙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뭐 소재나 이쪽
주식들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됐고 네. 우리가 관심을 냈었는데 사실 이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고 일부 배터리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이제 공급을 네. 하지만 특히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뭐 울산에 전기차 신공장을 이제 투자를 본격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국의 어떤 전기차 공장의 생산 증설, 그리고 최근 뭐 인도 시장 쪽의 공략을 위해서 그쪽도 투자를 좀 확대하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동차를 내연기관차의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동반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성우 하이텍이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범퍼 시스템이나 팬더 쪽 부품을 공급하고 일부 이제 자동차 여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우하이텍도 해외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쪽에 어떤 해외 생산 공장의 증설들이 부각이 되면 같이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네. 현대차, 기아의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약간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는 점. 우리가 흔히들 배터리 기업들이 이게 PER 기준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성장성이 부각이 돼서 얼추 미니멈 한 25배에서 거의 30배 이상의 PER 평가를 받았었는데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뭐 7배, 10배 수준의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오히려 찬바람이 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염두해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뭐 지금 처음 움직였던 건 아니고 2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계단형의 상승 흐름을 계속 보였다는 점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에 한번 좀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 2, 3주 좀 조정을 줬고 그리고 이제 3월 말 4월 달에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 한 2, 3주 조정을 주고 이번에 다시 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들. 일단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한 7,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 고점 라인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는 1,500원 제시를 해드렸지만 뭐 11,000원 이상의 추가적인 여력들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당장 뭐 내가 여기서 한 뭐 10%, 15% 정도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점, 요거를 보시고 좀 보유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 뿐만 아니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동반적으로 굉장히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기보다는 뭐 보유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야 되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현대차 울산 공장 신설, 미국 증설, 그리고 인도 등 해외 투자 재료 등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동반 성장과 함께 수혜가 예상된다 말해주셨고요. 2월 달부터 주가는 계단형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11,000원 이상 2차로 상향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엔터 종목 SM입니다. SM에 대해서는 주가 좀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 길게 보는 전략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엔터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요. 강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났고 네. 이제 소속 가수들,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 뭐 국내외에서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K-팝
가수들의 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그 SM뿐만 아니고요. 이런 이제 엔터주들을 같이 뭐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 JYP, 뭐 YG 엔터, SM 뭐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SM도 포함을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그 경영권 분쟁 그리고 이제 이수만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이제 카카오 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 때문에 한때 주가가 16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던 그런 상황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 엔터주들 보면은 오히려 좀 JYP나 YG 엔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공개 매수 여파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움직이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전히 뭐 그 에스파 앨범 발매나 뭐 NCT 드림의 어떤 월드 투어들 그리고 이제 음원 매출들이 하반기 때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JYP나 YG 엔터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SM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뭐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뭐 연초부터 한 번에 크게 움직이면서 특히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18만 원까지 16만 원까지 찍고 좀 조정을 줬던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물론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다시 가야 되는 요 시간적인 여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타 엔터주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방어주 성격으로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오늘 뭐 한 12만 원 부근까지 살짝 반등을 시도 나왔다가 좀 윗골이 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YG 엔터나 JYP가 급등세를 너무 하면서 너무 잘 네. 가고 있는데 요 정도만 안 가니까 상당히 좀 배가 아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갈 종목들은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가는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종가가 지금 11만 3,300원은 마감이 되긴 했는데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11만 원 언더권이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좀 물량을 여유 있게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고 1차적으로 12만 원, 13만 원 예상권의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경영권 분쟁에 따른 가파른 급등세 후에 주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정 후 상승까지 타 엔터 종목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갈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13만 원 동일하게 홀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부품주 서현 이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주가 2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스로는 종속회사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이후 이번 주까지도 상승 추세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AS 때 미국 계약 모멘텀 살아있다 예, 알려주셨고 맞습니다. 상승 예상해 주셨거든요. 예. 잘 지켜내고 있네요. 네, 일단은 네. 뭐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부품들이 좀 동반 강세를 보이는 이런 측면들.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 뭐 2만 원대는 일단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 어떤 분들은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뭐 15,000원대에서 2만 원대 얼추 뭐 30% 정도 올라왔다라면은 조금 이제 그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이 부분도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조금 길게 보자면 네. 전체적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기아의 어떤 생산량과 증설에 따른 효과들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의 어떤 부품뿐만 아니고요.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들도 이제 슬슬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여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자면 추가적인 부분들도 계속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2만 원, 2만 1천 원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익을 좀 챙기는 단기적인 성향은 좀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본다라면 부분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고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인 흐름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장이 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조정을 줄 때 오히려 빠지지 않고 야금야금 상승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연초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8,000원, 9,000원대에서 야금야금 13,000원대 그리고 이제 4, 5월 달에 이 15,000원대를 좀 올라서면서 2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서는 따지고 보면 연초 8, 9,000원 대비 2만 원이면 엄밀히 얘기하면 거의 100%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3, 4개월 동안 100%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한 네. 이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단 방송에서도 제가 제시했던 가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맞고요. 대신 이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서현이어가 이런 내연차에 대한 부품뿐만 아니고 전기차 부품도 종속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지금 재료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한 부분적으로 한 반절 정도는 좀 이익을 챙기시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요 18,000원대를 크게 뭐 이탈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물량만 좀 들고 가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원화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현 이어뿐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동반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뭐 계속 지속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장이 그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부각됐던 게 한 1,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상승 흐름 이후에 조금 조정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같이 여타 종목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수익 실현 전략 주셨고요. 장기로는 전기차 부품 모멘텀까지 기대하면서 절반 정리하고 잔량으로 18,000원 선 이탈되지 않는 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50% 넘긴 종목입니다. 2주 전 급락세 나오기 전에 이미 수익 실현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스팸 악재나 아마존 판매 차질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림세를 보였지만 이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으로 주가 올려 세웠습니다. 장중에 주가 20%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5만 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방송 때 네.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익을 한번 챙기자라는 전략들을 네. 전문가 톡방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팔지는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방송에서 소개했던 가격대 45,0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을 잘 모르시거나 또 이거를 들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를 보는 시각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이 탈모 치료용 화장품이죠. 코스메르나 이게 판매가 본격화되고 얼마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하나가 일단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SG증권발 네. 주가 급락 사태가 나오면서 소위 이제 CFD 계좌들의 반대 매매 그리고 신용 물량들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됐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바이오니아의 신용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등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급락 사태를 맞으면서 신용 비율이 5%대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뭐 많은 루머나 악성 찌라시가 돌면서 네. 바이오니아가 75,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급락 사태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로 치고 일단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이때 급락 당시에 소위 얘기해서 일부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수급적으로 얘기할 때
악성 물량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의 측면을 본다면 뭐 이 45,000원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바이오니아가 지난 2월 달에 한번 탈모 치료용 화장품 출시이기 때문에 불권한 이후 그리고 거의 2달간 이제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 나왔다가 이런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 그리고 다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수급 라인인 61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신규 매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운 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팔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 이슈가 됐던 아마존의 판매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4월 달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악성적인 이슈들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 판매가 취소되거나 뭐 지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살아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고 계시거나 다시 이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금 한 6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7만 원대까지의 회복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꼭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 전문가 톡방, 무료 공개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를 보되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거나 그동안에 관심을 못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지난 급락 때 신용 물량이 정리된 점, 지지라인 확보된 것으로 봐주셨고요. 아마존 판매 부분도 재료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보유자라면 홀딩 전략, 또 자세한 대응 전략 원하신다면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도움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보로노입니다. 치매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을 보면 2거래일 정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 여타 바이오 네. 제약주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유일하게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서야 여타 바이오 제약주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6만 원대 생각했던 가격대는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염두를 했고 생각했던 가격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는 전략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체결된 기술 이전 수출 계획이 대략 2조 원가까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 계약이 된 금액들을 수용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발표되고 완료되는 시기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결국은 여타 바이오 섹터들은 뭐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지만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 실적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측면을 본다면 주가도 이미 많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뭐 주가가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물론 이제 짧게 보면은 4월 초 2만 7, 8천 원대에서 6만 원이면 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동안에 뭐 100% 넘게 상승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타 종목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이제 그 조정을 좀 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속 세포암 치료제의 또 임상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겁니다. 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본다라면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작정 모든 물량을 다 들고 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뭐 한 30에서 50% 정도는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성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미 주가가 뭐 10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거두면서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르노의 최고가 수익률 100% 가까이 달성된 종목입니다. 다른 바이오주보다 먼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방향 제시해드렸고요. 임상 부분 남아있긴 하지만 잔량 대응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지난주 목부터 상승세 나오고 금요일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태백시 조광권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다만 오늘 시간 외에서는 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좀 자산 가치주로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자산 가치는 있지만 성장성 그리고 향후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어야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태백 쪽에 이제 티타늄 광산 채굴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었는데요.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뭐 그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3월 달부터 뭐 16만 원 터치라고 좀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제 조회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태백 쪽에 지금 시추 한 10개 공고 중에 5개 정도에서 티타늄 연산증을 확인했다라는 조회 공시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어떤 경동 인베스트의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조금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좀 최근에 양봉 이후에 뭐 며칠 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금 또 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대신 밀리면 밑에서 또 다시금 단기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그런 전략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2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준비한 종목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바이오 네. 섹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워낙 네.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리스크가 많이 없는 부분. 대신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신약 개발이나 항암제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주가가 탄력을 받지만 시장의 악재들, 그리고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단계에서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NK세포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핵심적인 이슈 한 2가지만 뽑아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FDA 신청이 들어가면서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재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회사죠. NK젠 바이오텍이 최근 미국 스펙과 합병을 발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회사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네. 뭐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되는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관련된 이슈 플러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이런 자회사의 미국 증시의 어떤 상장 가능성, 요것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에 뭐 이렇다 할,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이 과거 2021년도에 3만 원대를 찍고 나서 좀 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그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슈가 부각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이제 부각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들. 최근 주가가 요즘 10,000원, 11,000원대에서 거의 2, 3개월 동안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없이 저점권에서 우리가 잡아갈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냐. 일단 매매 전략으로는 충분히 이 15,000원, 14,500원대, 특히 16,000원대까지의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11%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혹은 눌림을 줄 때 잡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4,500원, 15,000원 이상권, 지지라인 선절가는 한 11,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성격에 맞게 종목 추천해 드렸는데요. 미국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업이고 자회사 엔케이진 바이오텍의 미상장 기대감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가 저점 다진 후에 상승세 기다리는 구간이고요. 오늘 강세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네. 페라이트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네.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관성은 있지만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 때문에 히토류가 아닌 페라이트의 자성을 활용한 전기 모터를 생산하는 이런 쪽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페라이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화전자인데 이와 관련된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인데 이 페라이트를 활용한 이제 그 코어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 부품에 대한 어떤 수혜들 이런 이슈들을 좀 같이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꾸준한 그런 종목인데 시장에서 좀 이슈,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사실 조금 저조했던 그런 부분들 따라서 이번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받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번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불끈 좀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17,500원대에서 고점 35,000원을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은 제가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약간 이슈성이 있고 개별 테마성으로서 이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련성은 있지만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따라서 이제 지금 오늘 종가가 21,200원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 이미 35,000원을 찍고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 지금 조정을 줬기 때문에 네. 21선 구간인 21,000원대에서는 우리가 좀 물량을 모으면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그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한 25,000원 이상권 혹은 지난번에 불끈했을 때 가격대인 요 2만 원 후반대 가격대까지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점 라인은 충분히 밀려봤자 요 17,000원, 18,000원대의 저점권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꼭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고요. 2022년도에 매출액이 한 2,400억 가량, 영업이익이 한 136억 원 정도의 실적을 거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시총은 상당히 낮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저렴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종목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서 리스크 덜한 종목입니다. 계열사 삼화전자 시너지 사업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21,000원대 매수 가능 전략, 목표가 25,000원대, 손절가 17,000원 선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하는 바이오주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